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학개론 9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는 17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교학개론 전반을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하고 있는 불교학개론 내에서는 사실은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 진리론, 그 진리론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실상론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학개론 내에서는 2대 주제예요. 양대 주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감각으로 인지가 되는 세상이 이제 현상이란 말이에요. 드러나 있다 해서 현자를 쓰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상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멸해가는지, 이것은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는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연기론이에요. 연기론. 그런데 이제 4대 연기설 같은 경우에 특강으로 해서 원래 연기설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현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뭐가 궁금해져야 되냐면, 그런데 그 현상에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나 이제 만물들이 이런 원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한가? 그것에는 실체가 있느냐? 이게 바로 실상론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론은 시간과 공간 중에서는 공간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상보다는 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실상론의 첫 번째 공부를 할 때 왜 실상론을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제가 비유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이 페이퍼 컴퍼니 이 이야기를 했죠.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명목상, 이름상 분명히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내는 건 뭐 투자하거나 사업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요? 근데 원래 실상이 있나 없나 이거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페이퍼 컴퍼니인가 아닌가 이거 알아보는 데는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만물이 실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무작정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진정한 의미. 우상숭배의 진정한 의미.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난 시간에 설일체 유부를 대표로 하는 부파불교의 실상론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 있다는 의견, 없다는 의견,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다는 의견. 아예 복잡해. 부파, 많아요. 부가, 파가. 그래서 의견이 다양해서 어려웠는데, 오늘은 용수보살을 대표로 하는 이 중관학적인 관점에서는 실상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걸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다 공이다. 다 공이다. 그래서 쉬울 것 같죠? 저 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제가 어려워요. 읽는데 제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내용을 다루지만 그 단순한 내용이 참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2번에 나눠서 오늘 이 용수보살의 실상론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습하는 겸
이제 실상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실상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나오기 전에는 실상이 있다 아니면 없다였어요. 있다 아니면 없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인류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왕조 중에 가장 오랜 왕조가 유왕과 무왕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있다 아니면 없다. 그런데 불교가 특별한 이유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중도의 왕국을 세웠어요. 중도의 왕국은 반쯤 있고 반쯤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가 0이고 아니 있다가 1이고 없다가 0인데 0.5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과 0에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관점을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1이라고 말해야 될 때는 1이라고 말할 수 있고 0이라고 말해야 될 때는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말해야 되면 0.5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중간하게 말해야 되면. 필요하면 그렇게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의 왕국을 세웠는데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이것은 아주 명확해요. 한마디로 표현할 때 연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연기를 어떻게 설하실 것인가 가르침을 펴시는 근본 가르침도 아주 명확해요. 그게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건데 그 초전법륜경에서는 1번으로 가르치시는 게 바로 중도의 이치입니다. 열애는 중도에 머무른다 이거예요. 중도의 의식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가 무엇인가 팔정도다. 그 팔정도에서 정견이 중요한데 정견이 무엇인가 사성제다. 이런 식으로 쭉 초전법륜경의 근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단순했어요. 뭐만 알았으면 되냐면은 중도, 팔정도, 사성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삼전 12행상이라 그래서 사성제를 3바퀴 돌리는 수행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를 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목록이 딱 있었어요. 그냥 요거 알면 고를 아는 거예요. 아주 단순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좋게 말하면 체계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의 지난 시간에 이 실상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이름부터가 아주 헷갈려요, 벌써. 자, 실상이 이제 법체인데 이 법체라는 게 어떤다라는 의견이 있느냐? 유라는 의견도 있고 공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부파불교의 실상론은 법체, 유, 공론입니다. 그런데 부파불교 내에서는 설일체 유부가 대표였어요, 그냥 사실은. 설일체 유부. 이 유부를 대표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기득권 세력이었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역사의 승리자죠. 그래서 부파불교 그러면 딱 유부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법체, 유공론. 그런데 설일체 유부의 이 삼세, 실유, 법체, 항유라고 하는 대표 사상을 이러는데 이 대표 사상을 이제 후대에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아는 공하다라는 걸 설일체 유부는 알았다 이거예요. 아공은 알았다. 무아인 건 알았다. 그런데 뭘 몰랐냐면 법은 있다라고 믿었다. 그러면은 뭐는 공이라고 하고 뭐는 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부를 딱 저격해가지고 비판하고 나오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인도의 불교계라고 하는 건 이 설일체유부가 기득권으로서 세력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세력을 잡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설일체유부의 사상을 믿고 받들고 배우는 신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대승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건데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주장을 할 때 유부를 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이고 이것은 유다. 전부 다 유라 그러면 차라리 쉬운데 뭐는 공이고 뭐는 유다. 그래가지고 중간학파에서 뭐라고 본인들을 표현을 하는 거냐면 실상론을 무상 개공이다. 뭐는 유고 뭐는 공이 아니라 개공이다. 다 그냥 공이다. 무상이라고 하는 건 요 모양다리 상자가 아니라 서로 상자 써가지고 이 무상의 진리, 반야의 진리거든요. 이 반야의 진리에 입각해서 볼 때 모든 것은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배워야 되는 중간학파, 용수보살의 중간학파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공이다. 전부 공이다. 그럼 뭔가 문제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공하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알아요. 공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에도 무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는 게 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공이라고 얘기를 해봐야 새로운 단어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여전히 유왕과 무왕이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공하다 그러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약을 줘야 돼요? 없는 게 아니다. 공하다. 그럼 뭐라고 느껴요, 이번엔? 있나 보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너무 공에 치우친 거 아니냐. 너무 악취공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이제 보완해서 그 나오는 학파가 유식학파인데 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유와 공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이것이 중도다. 그래서 유공 중도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유식학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 가, 중, 삼재의 이치는 실상론 이론은 여기서 사실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완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서 중도, 연기, 공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론, 어떻게 인식을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각각의 이 문화에 따라 그 학파의 성향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발전시키면 나가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 아무리 이제 중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중도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못 밝혔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법 실상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든 만물 법은 있는 그대로 실상이다. 공가중 논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실상이다. 이게 천태종의 이제 이 의견인 거예요. 의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 말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은 저 중국의 천태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제법 실상론. 화엄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완성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무예론이라고 하는 실상론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각각 이 실상을 관하는 관법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된 이론을 조금 더 응용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복잡하게라고 하면 좀 부정적이고 좀 더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일 뿐이지, 이 공가중 삼재의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면은 실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천태지자 스님이 일념 삼천관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일념 삼천관. 일념에 3000가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런 관법이 있어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사무예론 같은 경우에도 이 법계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이게 사무예, 이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전부 다 이 법계를 관하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그리고 밀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사 이진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사고 이 사를 이 일사자를 쓰는데 이 일사자가 마찬가지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현상 즉 곧바로 진의 세계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즉사 이진론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씨앗을 심는 과정이 완성이 됐다면 여기서는 각각의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론을 전부 다 공부를 할 건데 어디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공부를 잘 하셔야, 그래야 그 내용이 기본기가 돼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알아들을 수라도 있어요. 요 앞에 내용, 요 앞에 기본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진짜 그냥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무상계공론 공부를 할 건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최대한 쉽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수보살이 살아가던 시대 상황을 보셔야 돼요. 용수보살이 살아가던 시대 상황이 불묘로 700년 정도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한 2세기 정도. 그때쯤이래요. 근데 그때 인도에 외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각각 막 수행하러 막 다닌단 말이에요. 수행을 막 하면서 본인만의 사상을 주장하는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전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96종 외도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용수보살 대지도론에는 그때 당시 외도가 대표적인 외도, 용수보살이 파사현정 논쟁하고 다녔었던 대표적인 외도만 해도 96종이었대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96종하고 외도하고 논쟁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80번쯤 갔을 때 1번 없어지고 다른 외도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96종 외에도 굉장히 외도가 많았다. 그러니까 막 외도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도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사도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삿된도. 외도라고 하는 건 불법의 가르침 바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불법의 가르침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성제와 팔정도의 바깥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외도는. 그래서 96종 외도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이게 바깥에는 이랬고요. 안으로는 어땠냐면 설일체 유부가, 유부는 분명히 뭘 말하고 싶었냐면 무아를 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아를 말했어요. 심지어
법유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법유도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실상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 속에서 최소한의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는 법. 이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잘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뭐만 보이냐면 있다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있다, 실유다, 유왕의 왕국에 국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라. 중도국의 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유부에서 본인들의 본래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실류, 실제로 있다라고 느낄 만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부가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 불교의 이 무아론과 위배되는 가르침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수보살은 공성의 진리, 올바름, 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냐면 삿댐을 부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이제 파사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중도 실상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파사, 중도 실상이 아니라 잘못된 허상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파하는 것. 이것으로써 올바름, 정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이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용수보살은 파사현증을 기본으로 썼지만 적극적인 방법도 썼어요. 적극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진과 속, 이제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진제다. 이것은 속제다. 그래서 속제의 입장에선 이렇고 진제의 입장에선 이렇다.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올바름은 다른 게 아니라 중도실상이에요. 진속이제를 썼고요. 그 다음에 팔불중도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분법의 쌍을 통해서 이분법의 유명한 4가지 쌍을 통해서 중도를 관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제법실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류만 깨부순다. 오류를 부숨으로써 잘못된 집착을 없앰으로써 정이 드러나도록 한다. 소극적인 방법, 파사현정, 그 다음 적극적인 방법, 진속이제와 팔불중도, 제법실상. 오늘 그 중에서 뭘 공부할 거냐면요. 파사현정과 진속이제를 공부를 할 겁니다. 팔불중도와 제법실상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요. 자, 여기까지 공부해 보시니까 단어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저게? 한문이라? 낯설어서. 그럼 제가 이 낯선 단어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더 낯선 단어를 불교도 아닌 더 낯선 단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행본에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제가 요 단어의 이 원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색해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검색 자체가 잘 안 돼요. 그 책에서 언급되는 것만 검색이 되지. 발췌해가지고. 근데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어의 의미 말고 그 단어가 지칭하는 의미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오늘 이런 공식을 풀어볼 거예요. 금강경의 공식이죠. 여기다 쓸게요. A 즉 BA 심형 A,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이 직비 심형의 공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자, 저 컵이 컵으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저 컵은 직비 컵. 근데 이름하여 심형 컵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금강경에. 근데 이거는 공식이거든요. 뭘 드러내는 공식이냐면 반야를 드러내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 반야가 용수보살의 중도 실상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용수보살이 드러내고자 하는, 파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현정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용수보살이 뭘 속죄라고 얘기하는 건지, 뭘 진죄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인공지능 언어, 더 낯선 언어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더 낯선 언어.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건 아주 쉬운 걸 예를 드릴 거예요. 자, 송덕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송덕사라고 하는 말이 지칭하는 대상이 있겠죠. 뭐예요? 산청에 있는 절만 얘기하지 않아요? 평택에서 자꾸 전화가 와. 송덕사로. 평택 찾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평택 어디서 내렸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자꾸 우리 절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송덕사라고 하는 것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은 여러 가지죠.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볼까요? 산청 송덕사. 그럼 좀 더 명확해지죠. 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산청 송덕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송덕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송덕사가 어디 있대요? 산청에 있대요. 그러면은 송덕사라고 하는 건 산청에 있구나, 이런 걸 알았죠? 자, 송덕사를 또 검색을 했더니 주지 스님이 원빈 스님이래요. 이름이 원빈이네? 원빈 스님이 주지로 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심히 원심이가 나와. 개를 키우나 보다.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타고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법문하는 영상이 있네요. 아, 송덕사에서 법문을 찍나 보다. 정보를 점점 수집을 해가지고 송덕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모델링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법으로 볼 때 가장 단순해야 되니까 제가 이분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분법으로 볼 때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산청 송덕사에 대한 어떤 모델이 있냐면 호모모핑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호모가 무슨 뜻인지 모픽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호모모핑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소모핑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모모핑 모델은 송덕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정보를 배워서 업데이트하고, 이 정보를 배워서 업데이트하고, 이 정보를 배워서 업데이트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 송덕사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게 송덕사구나 라고 하는 그 모델링의 결과물이 호모모핑 모델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하는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절에 와가지고 관찰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느낀 바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모델링을 하잖아요. 이게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금강경 용어로는 상이에요. 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모핑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호모모핑 모델은 송독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확률은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서 바늘 꽂힌 거 찾는 것 같은 그런 확률이에요. 왜냐? 여기에는 감각의 오류와 정보의 오류와 감정의 오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오류라고 하는 걸 밝혀질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롭게 정보를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송독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송독사라고 하는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모델링을 한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부처님 지혜의 특징으로 표현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여실지입니다. 여실지를 그대로 드러내서 바라보는 모델이 아이소모픽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청 송덕사의 이 아이소모픽 모델은 어떤 상이냐? 상은 상인데 이게 바로 실상이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이 모델, 이 상을 사실은 실상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허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소모픽 모델이 왜 희귀하냐면요. 아이소모픽 모델은 여실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실지를 인식을 하는 걸 일체지자 붓다라고 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라고 쳐도 세상에 아라한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빼고 나머지는 전부 호모모픽 모델을 점점 정교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 이런 전제에서 보는 거예요. 금강경의 이 A, 즉 BA, 심형 A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즉 BA다. 실상과 같지 않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개념, 그 모델은 호모모픽 모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호모모픽 모델은 아이소모픽 모델하고 다르다. 이게 즉 BA예요. 이건 실상이 아니다. 그건 실제와 다르다. 어떤 방식으로 다르든 송덕사를 예를 들어서 숭덕사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너 그냥 대놓고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소나무 송자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송덕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글로 쓰면 송덕사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 의미가 또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완전히 누가 봐도 틀린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맞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틀린 경우도 있고 거의 비슷하지만 또 이미지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호모모픽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소모픽 모델이 되기 전까지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모델링을 해나가는데 이 모델링을 해나감에 있어서 허상에서 실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즉비A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깨닫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를 인식할 수 있기 전에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냐면 본인이 보는 것, 본인이 듣는 것, 본인이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호모모픽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호모모픽 모델이고 교정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면 자기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교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이소모픽 모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른다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A 즉 BA 심형 A 이런 구절을 쓰지만 이런 이 공식을 쓰지만 이 금강경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구계가 있죠. 범, 소, 유, 상. 자, 이 상은 아이소모픽 모델을 얘기하는 걸까요? 호모모픽 모델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대부분 다 호모모픽 모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하다? 계시허망. 전부 다 허망하다 이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게 자꾸 이상하게 무슨 뭐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고 허망하다. 구운몽 자꾸 그 엔딩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하고 정보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허망한 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수유상 계시허망 이게 이제 진실인데 약견 재상 비상 자 여기서 약견 보는데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자 둘 중에 하나는 허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실상이겠죠. 본인이 보고 있는 그 상이 허상이라 실상과 같지 않음을 안다면 그러면 업데이트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정보 수집해가지고 업데이트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옳은지를 모르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이 교정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된다? 즉견열애.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즉이라 그러니까 즉시인 줄 알아. 즉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열애를 곧바로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애를 보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애가 어떤 뜻이냐면 부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우리가 인식하는 경험들, 상들, 개념으로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니까 그것이 실상과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실상을 보는 시작이 된다.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낯선 단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호모모픽 모델. 아유, 뭐 쓰지도 않는 단어. 아이소모픽 모델. 아이고 참.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또 낯선 단어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낯선 것을 배울 때 그 긴장감 때문에 허상, 실상했을 때는 감이 안 오던 것들이 분명하게 감이 오기도 해요. 이것이 허상이고 이것이 실상인 건데 그것을 다른 낯선 단어로 대체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구절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이 되고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자, 몸풀기였어요. 파사현정하기 위해서 용수보살의 파사현정을 허상, 실상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허상, 실상.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저 단어에 익숙해요. 근데 익숙한 게 이해한 채 익숙한 게 아니라 낯선 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낯선 채 익숙해지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냥 쓰지. 그 상태 가지고는 용수보살의 고도화된 논리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모모픽 모델, 아이소모픽 모델 줄일까요? 호모, 아이소 아니면 호모 모델, 아이소 모델 어쨌든
이런 이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파사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그 교재, 이 중도 실상, 용수보살의 무상계곡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본 교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용수보살은 이제 뭐 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이냐면 중간론 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용수보살하고 세친보살이 제일 많은 논을 썼어요. 용수보살도 논을 엄청나게 썼어요. 천재라. 그런데 그 모든 논들 중에서 이 중관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정확히는 중론이라 그러죠. 중론. 중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도 실상을 논하고 있는 이 중론이 이것을 지침 삼아 텍스트 삼아 공부하는 학파가 중간 학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보살 그러면 일단 대표작으로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 게 중론이라. 중론. 그런데 이 중론만 가지고는 중도실상의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짧아.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12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수보살의 저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용수보살의 제자, 제반대, 산스크리트어로는 대바로 읽더라고요. 이 대바보살의 백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론. 이제 용수보살의 중간학파는 인도의 학파잖아요. 자, 인도불교에서 대승불교다. 인도불교 내에서 대승불교다. 그럼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불교 내에서는.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 그러니까 인도불교, 대승불교의 양대 학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학파의 요 중관, 그리고 이 12문론, 그리고 요 백론을 합쳐가지고 삼론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 세 가지를 텍스트로 삼아서 삼론종이 생깁니다. 삼론종. 용수보살에 대해서 중도 실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필요한 텍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재밌는 게 삼론종 말고 사론종이 생겨. 삼론에다 하나를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지도론. 대지도론을 하나 더해가지고 사론종을 삼기도 합니다. 삼론종의 유명한 종사가 이 중관, 12문론, 백론, 이 삼론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책 종류는 3권이지만 내용은 결국 2가지 내용밖에 없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파사, 그리고 두 번째는 현정이다. 3가지 텍스트가 있지만 그 3가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삼는 삼론종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2가지 내용밖에 없다. 첫 번째는 파사요, 두 번째는 현정이다. 파사의 목적은 이제 그 종사가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아래로 사막취를 없애는 것이다. 파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삿된 것을, 삿된 견해와 삿된 집착을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이 곧바로 그 즉시 사막취이고 사막취로 이끄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현정했을 때 파한다 그러면 뭔가 좀 공격적으로 보이잖아요. 뭘 파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사막취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논사들이 대자비심으로 파사를 하는 겁니다. 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위로,
대법, 이제 이 무상계공, 중도실상의 대법을 널리 홍하게 한다. 널리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파사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사막치를 파하는 것이요. 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삼론동의 종사가 용수보살과 이 삼론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담으로 좀 알려드리면, 아까 하던 이야기인데요. 파사 현정할 때 이 파사, 삿된 것을 깨부순다. 부숴버린다. 이러면 뭔가 좀 공격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 용수보살의 제자 대바보살이 이 자비심을 가지고 96종 외도와 밖으로는, 안으로는 유부, 설일체 유부의 이 가르침들을 파하면서, 삿된 가르침들을 파하면서 사실은 살해를 당해요. 보복살해. 보복살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짜장면이 더 맛있는지, 짬뽕이 더 맛있는지, 뭐 먹을래 해서 선택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서로 논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짜장면이 더 맛있다는 사람과 짬뽕이 더 맛있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진짜 친한 친구예요. 근데 한 명은 짜장면이 더 맛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짬뽕이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우리 재월 스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러다 찢어지는 거야. 저러다 찢어지는 거야. 친구였으면 찢어지는 거고요. 부부였으면 저러다 이혼하는 거야. 그 사소한 것 가지고도 내 의견 무시한다고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외도 수행자들, 불교 수행자들, 진리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요것만 지금 집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도 요것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상이라고 파해요. 그거 호모모픽 모델이야.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좋지. 허상이야. 허상이야. 말끝마다. 그걸 끊임없이 파고들으면서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건드려요. 그러면은 원한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바보살은 실제로 이 논쟁에서 진 스승의 제자에게 칼 맞고 돌아가셔요. 칼 맞고. 칼 맞고. 근데 이제 이 파사를 자비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대바보살이 이 제자가 와가지고 칼을 푹 찔러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바로 주면서 내 제자들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 범인을 도망가고 목숨을 살려주는, 이제 그리고서 본인은 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이 살해를 하는 사람도 공하고 그 살해할 때 해를 끼치는 나의 육신도 공하기 때문에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파사현정, 중도실상을 공을 기치로 삼아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파사현정, 삿된 것을 파하기 위해 논쟁하는 것, 이것이 폭력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심의 발로다. 자비심의 발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파사현정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일단 호모모픽 모델, 허상, 아이소모픽 모델, 실상, 완전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번역기 돌려보면 그런 뜻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배대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파사현정하고 속재, 진재 공부를 해서 A, 직비 A, 심령 A 저 공식 완성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